네,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 스스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 세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있고 종합소득세, 원천세가 있는데, 원천세는 이제 인건비 지급할 때 발생되는 세금인데요. 이게 뭐 사실 사업자의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직원한테 월급 줄 때 그때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부가세랑 종소세가 있어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부가세는 방금 했고 이제 종합소득세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 계산 구조 살펴볼 거고요. 그 연간 세무 일정까지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납세 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해당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 신고 납부하는데요. 납세 의무자가 사업장이라는 거죠, 결국엔. 근데 종합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개인입니다. 그래서 사람 단위로 신고를 납부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한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쳐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 납부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의 범위, 이게 사람 단위니까 외국인, 한국인 이렇게 있죠. 이렇게 국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거주자 개념을 사용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183일 이상 둔 개인을 말하는데요. 미국인이라도 대부분의 생활을 한국에서 한다.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에서 집 사고 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 거주자로 모아서 한국 세무서에 똑같이 국내와 국외 모든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과세 범위, 어떤 소득 합치는지 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이 소득을 합치는데요.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한 걸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고요. 해당 종합소득 금액에서 부양가족, 보험료, 신용카드 이런 공제들을 뺀 게 종합소득 공제를 뺀 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해당 종합소득 과세표준까지 나오고 나서 세율을 곱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6에서 45% 세율을 곱하게 되는 산출세액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 기타 공제감면 받는 게 있다든가 잘못해서 가산세를 낸다든가 이걸 더하면 실제 납부한 세금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소득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자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연간 2천만 원까지는 합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표님들, 사업자분들께서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 넘지 않을 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배제한다. 근데 이제 마냥 배제하는 건 아니고 우리 통장 내역 열어봤을 때 이제 이자가 얼마 찍혀 있고 이제 소득세 14%, 지방세 1.4% 이렇게 공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돈 받을 때 일정 세금 떼이고 끝난다 말씀드리면 될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사업소득, 근로소득인데,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은 무조건 합산을 합니다. 근로소득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끝나는데,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면은 5월 달에 합쳐서 다시 한번 신고를 합니다. 연금이랑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자 배당 소득처럼 특정 요건에 해당이 돼서 이자 배당을 많이 받으시거나 기타 같은 경우에도 강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종합과세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중요성 기준에서 말씀드려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세율입니다. 종소세 세율이 지금 6에서 45% 세율인데요. 지금 7월 달인가요? 그때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때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600까지가 15% 세율인데 이게 아니라 5천만 원인가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입법이 완료가 되시면 그때는 따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문제가 간략하게 있는데 아래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으니까 해당 4천만 원이 바로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면 3,850만 원, 이게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 적용을 하면 1200에서 4600 사이니까 15% 세율 구간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표 옆에 있는 누진공제 108만 원을 제외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아마 이제 뭐 별도로 공제 감면을 받지 않거나 가산세가 없다 하면 거의 대부분 이게 납부할 세금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에는 항상 지방세라 그래서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정확한 10%는 아니고요. 약 10% 정도가 붙어서 별도로 내야 된다. 그럼 지금 사업소득만 4천만 원이 있었을 때 뭐 공제 감면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세금 바로 때리면 산출세액이 대략 470만 원가량 469만 5천 원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근로소득이랑 비교해 볼 건데 이번에는 똑같은 사업소득 4천인데 여기 근로소득 2천만 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산과세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우선 근로소득만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다음 연도 2월 달에서 3월 달에 연말정산할 거고요.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이제 가감이 돼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데 지금 사업소득이 다른 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합쳐서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때 연말정산했던 것도 다시 얹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6천만 원이 되고요. 이때 똑같이 종합소득 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5,8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세율 구간이 4,600만 원 넘어버리니까 이때는 24%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될 거고요. 522만 원의 누진공제를 차감을 하면 산출세액이 88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좀 전에 사업소득만 있었을 때 보시면 470만 원 정도였는데 산출세액이 지금은 880 정도예요. 거의 2배 정도 된다. 근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근로소득 공제랑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뭐 기부금 다 되지만 뭐 신용카드 다양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는 공제 감면을 받다 보면 갭 차이가 좀 줄어들긴 할 텐데 세율 구간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세부담이 크게 올라가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연간 세무 일정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 세금입니다.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해당 연도에 대한 건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는데요.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에서 3월 정도에 연말정산을 일단 한번 하고요. 이때 한 건 별도로 5월달 종소세 신고할 때 다시 한번 합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말정산 때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떼인 세금, 뭐 환급받은 세금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라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 결정세액이 결국엔 개인이 1년 동안 부담한 세금이거든요. 그거를 기납부세액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차감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분납도 가능하고요. 이제 분납은 2개월 이내입니다. 5월 말까지니까 7월 말까지 나머지 낼 수가 있고 뭐 2천만 원 낼 세금이 있었다. 1,000만 원은 5월 말, 나머지 1,000만 원은 이때 적용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종합소득세도 1년 단위 세금이다 보니까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시면 사업자한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정 고시처럼 반으로 한번 나눠서 직전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한번 납부하거나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 상반기를 가결산해서 신고 납부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12월 말일로부터 5개월 이내 5월달 종소세 신고를 하잖아요. 중간예납도 1월 1일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또 5개월 이내 11월 달에 중간예납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다음 시간부터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